은행만 믿고 맡긴 내 퇴직금 9천만 원, 어느 날 갑자기 반토막이 나 버린다면? 이런 끔찍한 상상이 현실이 된 분들의 이야기가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평생을 땀 흘려 모은 소중한 자산이 마치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진다면 그 막막함과 배신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흔히 은행이라고 하면 가장 안전한 금융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돈을 가장 확실하게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죠. 하지만 최근 홍콩 ELS 사태 등에서 보듯이 은행이 추천한 안전한 상품이 실제로는 엄청난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던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안전하다더니 이 한마디에 담긴 피해자들의 절규가 더 이상 남의 일 같지 않은 이유입니다. 오늘 그 뼈아픈 현실을 실제 사례를 통해 들여다보고 우리가 왜 이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몇 년 전 퇴직금과 노후자금 약 3억 원을 은행 창구 직원의 권유로 주가 연계 증권 ELS 이라는 상품에 투자하신 김철수 씨 가명 60대 후반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시 은행 직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은 매우 낮고 안정적으로 은행 이자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실제로 김철수 씨는 이러한 설명을 믿고 투자를 결정했지만 홍콩 H 지수가 급락하면서 현재 30%가 넘는 손실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 모은 돈 3억 원 중 거의 1억 원 가까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김 씨는 은행에 항의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만기가 내년 상반기이니 그때까지 기다리면 손실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생활비가 급한 김 씨에게는 너무나 막막하고 아득한 이야기일 뿐입니다. YTN 보도에서는 더욱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죠. 은행 직원이 손해볼 일이 거의 없다 고 말하며 70대 노인에게도 이 ELS 상품을 판매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생활비 마련을 목적으로 1억 원을 ELS에 투자했던 박영희 씨 가명 60대 중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무려 40%가량의 손해를 보고 결국 환매를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박 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은행 추천으로 투자했지만 결국 내 책임이라 생각하고 손실을 감수했다 고 말씀하셨지만 그 목소리에서는 깊은 허탈감과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혼자 감당해야 하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클까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고위험 상품의 덫이 특히 고령층에게 더욱 가혹했다는 사실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이 60대 이상 고령층에게 판매한 홍콩 ELS 관련 상품 잔액이 전체 판매 잔액의 무려 47.5%에 달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90세가 넘는 초고령층 고객 22명에게 판매한 잔액도 90억 8천만 원에 이른다는 통계는 우리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는 분명 적합성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재산 상황이나 투자 경험을 고려해서 상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것이죠. 과연 이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을까요? 의사소통조차 쉽지 않은 90대 어르신께 어떻게 이런 복잡하고 위험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었는지 깊은 의문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걸까요? YTN 보도에서 한 금융 전문가는 경로 의존성이라는 심리적 함정을 지적했습니다. 과거의 은행 거래를 통해 좋은 경험을 했거나 은행 직원에 대한 막연한 신뢰가 쌓이면 마치 관성처럼 그들의 말을 100%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품 설명이 다소 미흡하거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충분치 않아도, 심지어 형식적인 해피콜 녹취 등에서도 네네네 라고 쉽게 대답하며 넘어가 버리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분석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융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가입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홍콩 ELS의 대규모 손실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은행권의 불안전 판매 가능성은 사회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금융감독원도 배상 비율 기준안 마련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KBS 보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대표 사례로 제시한 배상 비율은 30%에서 65% 수준입니다.
하지만 실제 가입자들이 은행으로부터 제시받거나 예상하는 배상 비율은 이보다 훨씬 낮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와 현실 사이의 간극이 너무나 큰 것이죠. 문제는 ELS와 같은 특정 상품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안전한 노후 대비 상품. 의 대명사처럼 여겨졌던 개인형 퇴직연금 IRP 역시 과거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시장 충격으로 인해 손실액이 크게 늘었던 사례가 에너지경제신문 등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당시에도 고위험 상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불완전 판매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노후 자금이 어떤 형태로든 항상 세심하고 신중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하지만 절망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의심과 질문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은행에서 ELS 상품을 권유받았던 이정민 씨 가명 50대 후반의 이야기입니다. 이 씨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고 난 후 몇 가지 핵심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상품의 원금 손실 가능성은 정말 없나요? 만약 최악의 상황이 온다면 예상되는 손실률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이 상품이 수익을 내는 정확한 구조는 무엇이고 어떤 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받나요? 등등. 직원의 설명이 명쾌하지 않았고 상품 구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다고 판단한 이 씨는 결국 투자를 보류했습니다. 대신 국채나 신용등급이 높은 우량 회사채처럼 구조가 단순하고 자신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상품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비록 기대 수익률은 다소 낮을지 모르지만 내 소중한 돈은 내가 정확히 알고 지킨다. 는 원칙을 따른 것입니다. 이정민 씨의 신중함이 어쩌면 미래의 큰 후회를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어렵고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의 소중한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은행이니까 안전하겠지? 라는 맹신은 이제 버리셔야 합니다. 은행도 엄연히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입니다. 은행 직원의 권유를 무조건적으로 신뢰하기보다는 추천하는 상품에 대해 스스로 충분히 알아보고 냉철하게 판단하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고수익이라는 달콤한 말 뒤에는 반드시 고위험이라는 그림자가 따라온다는 금융의 기본 원칙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둘째, 상품 설명서와 계약서는 반드시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셔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직원에게 반복해서 질문하고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상품은 당신에게 맞지 않는 상품일 가능성이 큽니다. 절대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원금 손실 가능성, 중도의 지시 불이익 조건 등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은 더욱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앞서 말씀드린 경로 의존성을 항상 경계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스스로 찾아 나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이나 특정 금융기관, 특정 직원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현재의 합리적인 판단을 흐리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은행 직원의 설명 외에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이나 금융투자협회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료 또는 다양한 금융 전문가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교차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넷째, 특히 고령층의 금융상품 투자는 반드시 가족과 함께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복잡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도나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자녀 등 믿을 수 있는 가족과 함께 은행을 방문하여 상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의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앙일보 보도에서처럼 초고령층에게까지 고위험 상품이 판매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체의 관심과 제도적인 보완 노력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섯째, 만약 상품 가입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거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고 판단된다면, 즉 불완전 판매가 의심된다면 절대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야 합니다. KBS 보도에서 언급된 것처럼 금감원의 배상 기준이 마련되기도 하지만 실제 만족스러운 배상을 받기까지는 험난하고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조금은 무겁고 답답하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 또는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에게 언제든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 혹은 아니란 믿음이 평생을 후회와 고통 속에 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알고 신중하게 준비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한다면 우리의 소중한 퇴직금과 노후 자금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소중한 내 돈을 남의 손에만 맡겨두지 마십시오. 내 자산의 최종 책임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안전하고 행복한 노후 준비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오늘 내용과 관련하여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유익하고 현실적인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